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카카오게임즈 데이터랩의 개발자 주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I 기술, 특히 MCP를 이용해서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카카오게임즈의 상황과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MCP 서버와 중앙 집중식 쿼리 저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데이터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실제 동작하는 시험 영상과 함께 직군별 활용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의 상황입니다. 저희 카카오게임즈는 대한민국 대표 게임 퍼블리셔로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게임을 즐겨주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계십니다. 유저분들은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플레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플레이 로그로 쌓여 결국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단순히 쌓여있기만 해서는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건 유저 한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로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기존 데이터 체계에서는 이와 같이 유저 중심의 데이터를 얻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일로 문제입니다. 이 게임별로 데이터가 따로따로 쌓이고 있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게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연결지어 데이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인 레벨의 데이터 부재로 이어지게 되었고 저희는 게임 속 캐릭터 정보는 잘 알 수 있었지만 정작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간 노하우 공유의 한계입니다. 여러 게임에서 성공했던 분석 방법이나 지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게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노하우 축적이 잘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카카오게임즈 유저 프로필, 줄여서 KU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KUP는 단순한 데이터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저희의 전반적인 데이터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KUP의 한 조각으로서의 데이터 데모크라시, 즉 데이터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저희의 시도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큰 그림에서 카카오게임즈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현업에서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할 때 마주치게 되는 여러 장벽들입니다. 저는 이 장벽들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눠봤는데요. 근데 사실 현업 담당자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불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데이터를 가져다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기술 직군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비기술 직군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장벽들 때문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이터 관련 업무는 사람에게 의존적이게 됩니다. 가벼운 데이터 확인조차도 분석가에게 요청하게 되고 기다리고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분석가나 요청자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분석가는 반복 업무로 인해서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요청자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답을 제때 얻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비효율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작년과 올해 들어서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다소 해소해줄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스노우플레이크로의 데이터 인프라 전환과 함께 AI의 발전으로 인한 LLM과 MCP 같은 기술의 등장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카카오게임즈가 채택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권한의 제어 기능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용자별로 권한을 꽤나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보안은 지키면서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데이터를 마음껏 개방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누구나 SQL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데이터 접근이 열렸다고 해도 SQL을 직접 작성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기서 LLM의 발전으로 SQL 작성의 문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었고 MCP가 등장하여 AI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덕분에 SQL이나 어려운 기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AI를 이용한다면 데이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MCP 서버와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연결해 보았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원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쿼리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실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AI가 사용자 요구에 맞는 SQL을 작성하고 결과까지 제대로 가져올 수 있을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AI가 작성한 SQL은 거의 대부분 부정확했고 그마저도 작성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같은 질문에도 반복 질의가 여러 번 발생해 크레딧 소모가 상당했습니다. 이 단순한 MCP 연결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겁니다. 아직도 당시를 생각해보면 옆에서 제 실험을 모니터링하고 계셨던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분께서 실시간으로 표정이 안 좋게 변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MCP 연결만으로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앞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텍스트 투 SQL을 떠올리고 이를 위한 챗봇을 만들거나 에이전트 개발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MCP가 주는 가벼움과 확장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AI가 참고할 수 있는 SQL 레퍼런스 저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MCP로 연결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도구가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MCP 데이터 랩과 쿼리 원원입니다. 이후부터는 이 도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접점으로서의 MCP 데이터 랩입니다. 네, MCP 데이터 랩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 자산들을 MCP 서버로 랩핑하여 제공함으로써 셀프 서비스 데이터 활용은 늘리고 반복 작업과 데이터 획득을 위한 대기 시간은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인공지능 모델이 외부 시스템이나 도구들과 보다 쉽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토콜입니다. 이 MCP를 사용하면 모델과 다양한 리소스 사이를 일관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치 USB 허브처럼 말이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CP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여러 도구들과 안정적으로 호환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장성이 뛰어나 다른 MCP 서버나 다양한 에이전트와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연동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는 저희가 MCP를 주목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게다가 직접 MCP 서버를 구현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MCP 서버는 구현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발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만든 MCP 서버가 저희가 가진 데이터 자산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통해 질문을 하게 되면 MCP 데이터 랩이 기존의 내부 서비스와 스노우플레이크를 연결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자연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증입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권한 제어 없이 아무에게나 열려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카카오 게임즈도 대부분의 사내 서비스들이 SSO 인증을 통해서 권한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MCP 서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API 호출을 위해선 똑같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MCP 서버가 LLM을 통해 요청을 분석한 다음에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API 호출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채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서비스를 MCP 서버가 직접 호출하여 실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MCP 서버는 저희가 가진 모든 데이터 자산들과 AI를 연결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 또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접점으로서의 MCP 서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 API들 뿐만 아니라 SQL 작성을 통해 직접 DB에 쿼리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SQL 저장소, 저희는 쿼리 101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쿼리 10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101은 처음에 사람 SQL 작성을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의 SQL 작성을 돕기 위한 도구로 발상을 전환하여 새롭게 태어난 프로젝트입니다. 이 쿼리 101은 중앙 집중식 SQL 저장소로 SQL을 관리하고 벡터 기반 자연어 검색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타입만 지원하지 않고 사내에서 활용 중인 여러 DB 타입에 대해서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쿼리 101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협업을 위한 공유 기능과 평가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쿼리 101은 지속적으로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고품질의 SQL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충분한 SQL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선 AI도 SQL 작성에 참고할 만한 쿼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희가 주목한 게 바로 카스였습니다. 카스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운영 중인 이상 탐지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카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은 이 SQL 기반으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카스에 작성되는 SQL은 쿼리 101의 초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시보드는 신규 계정 유입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인데 여기 보이는 패널 하나하나가 모두 오른쪽처럼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SQL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SQL은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한 땀 한 땀 유기농으로 작성한 SQL이기 때문에 매우 고품질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스를 이용해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SQL을 추출하고 각 SQL과 함께 패널의 이름과 설명을 AI에게 컨텍스트로 제공하여 SQL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정제한 다음에 임베딩 모드를 통해 벡터화한 뒤 결과적으로 유사도 검색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어느 한 게임에 대해 SQL을 수집해 봤더니 100여 개의 대시보드에서 대략 300개 이상의 SQL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카스는 저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게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9가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전체 게임 대상으로 SQL을 수집하게 된다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SQL은 이거보다도 더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현재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접점으로서의 MCP 서버와 쿼리 저장소인 쿼리 원어원과의 관계를 더 명확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뒤에서 더 많은 것들이 함께 동작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번 세션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첫 번째 실험과 비교했을 때 MCP 도구의 도입 이후로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카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시보드의 쿼리 중 10개를 선정하였고 각 질문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우선 쿼리 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평균 93%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적으로 91% 단축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답을 훨씬 더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쿼리 시도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쿼리 원원을 통해서 사용자의 질문과 최대한 유사 쿼리를 찾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쿼리가 줄어들었고 또 전체적으로 잘못된 쿼리를 수행하는 시행착오도 함께 줄었습니다. 이를 더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6에 대해서 도입 전에 실행된 쿼리의 구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른쪽 파이 차트처럼 LLM의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쿼리가 100개의 쿼리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발생하는 반복 쿼리가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도입 전후를 비교해 봤는데 그런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히 현업의 요청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한 가지 사실을 눈치채셨을 텐데요. 사실 쿼리 원어원과 MCP 데이터랩만으로는 커버하지 못하는 업무 영역이 존재합니다. 바로 쿼리 원어원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요청입니다. 이 쿼리 원어원의 도움을 받으면 이전에 작성했던 요청이나 유사 쿼리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요청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요청을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새로운 SQL을 작성해 추가하거나 아니면 좀 접근을 달리해서 텍스트 투 SQL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설명을 좀 더 테이블에다가 촘촘히 작성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들은 속도와 비용, 유지 보수에 모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들은 대응이 느리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며 도메인 지식까지 담아내기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음영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게 Contextual Analyst Thinking, 줄여서 CAT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도구입니다. 이 CAT은 쿼리 원원이 대응하지 못했던 새로운 SQL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마치 제 옆에서 제 실험을 모니터링하고 계셨던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 분처럼 업무 맥락을 이용하고 또한 올바른 SQL 생성 과정을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MCP 도구입니다. MCP를 많이 사용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퀀셜 띵킹이라는 MCP 도구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 CAT은 이 시퀀셜 띵킹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 시퀀셜 띵킹과 CAT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기존의 시퀀셜 띵킹이 범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사고였다면 CAT은 도메인 지식을 이용한 SQL 생성에 특화되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고 구현 과정에서는 구조화된 입력과 사고 단계의 기록을 통해 사고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화된 입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LLM의 도구 호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들을 의미합니다. 시퀀셜 띵킹은 이 파라미터를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 과정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생각, 다음 단계 필요 여부, 현재 예상 단계 수를 생각하면서 LLM이 단계별로 사고를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캣이 실제 동작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하면 LLM이 질문을 분석해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게 되고, 이어서 맥락 정보를 조회한 다음에 사고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사고 과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LLM은 이 사고 과정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요구사항에 맞는 SQL을 생성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잘 짜여진 시스템 프롬프트와 놀리지 베이스를 활용한 레그 시스템과도 유사한데요. 캣은 MCP를 이용해 사용자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 레그 시스템과도 유사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민주화를 위해 저희가 실험 중인 MCP 데이터 랩과 쿼리 101 그리고 캣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험과 함께 직군별 활용 시나리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은 저희 회사의 민감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어서 제가 테스트용으로 정의한 게임 A를 이용해 미리 녹화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저 클라이언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사용해봤습니다. 네, 먼저 MCP 로그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게임 A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신규 계정 생성 통계를 알고 싶다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메타 정보를 먼저 조회하게 되고요. 질문과 유사한 쿼리가 있는지 쿼리 101을 통해서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 101에서 유사한 쿼리를 찾았다면은 스노우플레이크를 통해서 쿼리를 요청하게 되고, 응답을 받아온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피드백을 진행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에 대한 나름의 해석과 함께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클로드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보고서까지 시각화해 보여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연 영상에서는 간단한 질문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간단한 질문 말고도 실제 현업에서 요구하는 더 복잡한 질문이나 프롬프팅을 통한 데이터 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MCP를 이용한 데이터 제공 방식은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활용 범위가 넓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되짚어보고 앞으로 저희의 데이터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시작은 이것이었습니다. AI 기술, 즉 MCP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저희는 MCP 데이터 랩을 통해 기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들과 AI를 연결하고자 했고, 그리고 자유도 높은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 쿼리 101이라는 도구와 캣을 이용해 SQL을 생성하거나 재활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추가하게 될 새로운 웹페이지를 통해서 휴먼 평가 과정까지 함께 녹여낸다면 사용할수록 더 고품질의 SQL을 축적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즉 유사 SQL은 쿼리 101이 찾아주고 새로운 SQL은 캣이 만들어내며 평가와 공유를 통해 SQL을 계속 쿼리 101으로 축적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민주화의 맥락에서 저희가 MCP를 이용한 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을 발판 삼아서 데이터를 쉽게 조회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 또는 게임 운영 최적화, 아니면 아직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까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일 다양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